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28회 민법입니다. 41번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 무효이다. 어떻게 했죠?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성, 불능조건 했을 때 하나를 기억하랬죠. 기성은 뭐죠? 정지조건 개념은 법률행위 성립하지만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조건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이 하나를 알게 되면 X, 그 다음에 반대편은 무효다. 그런데 어디죠? 기성조건, 정지조건이 여기에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2번 의사표시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핵심은 도달 전이에요. 도달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3번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강박의 개념은 해악의 고지 그리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집니다.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강박행위가 아니다. 4번 표의자가 가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자, 공시송달은 언제? 가실없이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즉 매매계약이 효력이 발생함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다. 자주 나왔습니다. 42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된다. 아니다. 소급이 아니고 그때부터입니다. 자, 무효인 등기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향후에 유효한 등기를 전형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급이라는 단어는 언제 온다? 유동적 무효 상태. 그걸 떠오르십시오. 또 하나는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때는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동그라미 3번 맞죠? 동그라미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항상 추인, 무효 법률 추인하게 되면 이게 확정적 무효인지 유동적 무효인지를 구별하셔야 하는데 유동적 무효가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무효인 법률이라고 하게 되면 139조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도 139조였죠. 확정적 무효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확정적 무효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게 법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뭐죠? 무효 사유가 끝난 후에. 그것도 알고서 해야 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 아, 이 무효는 뭐다? 확정적 무효다. 139조다.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다른 정함이라는 거 뭐죠? 추인을 할 때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런 약정을 말한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이 개념은 뭐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갑이 본인이 그 권리자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권리자가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자, 5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별 표현이 없죠.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면 139조를 떠올리셔야 한다. 추인은 그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번과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그 문제는 어떻게 된다? 갑이 있다. 소유자다.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등기부에 이렇게 됐어요. 소위등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등기 원인이 매매인데 계약서를 이주한 거예요. 계약서가 이주되면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도록 등기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람은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죠. 법률상 소유자.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다.
근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넘겨줬다. 이게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으니까 효력이 없다. 그럼 소유자가 아니다.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이게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이 구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인을 누가 해요? 법률상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유예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 우리가 뭐 봤었죠? 무권대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 그 다음에 무권리자 처분행위.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화된다. 그렇다면 이 권리자와 무권리자의 사이의 법률관계,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갑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매매계약을 위해서 넘겨줬을 거예요. 그럼 병으로부터 뭘 받았죠? 매매대금이에요. 권리자는 을이 받은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권리자가 무권리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특이하죠? 왜 특이할까요? 자, 원칙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주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처분 권한이 없은 상태에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비록 등기부상에는 병이 소유자 하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에요. 따라서 소유자인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214조에 기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병과 을을 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뭐 어떤 행동에 의해서요? 갑의 추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을의 이주,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합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등기부상이 이 사람의 이름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이 법률상 소유자이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214조를 행사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잖아요. 즉 을의 행위로 소유권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죠? 추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추인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하게 되면 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행동에 의해서? 권리자의 추인행위에서. 따라서 무권리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잃은 게 아니라 권리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43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항상 대리권 문제 나면 갑, 본인, 그 다음에 을, 대리인, 그 다음에 병, 본인을, 상대방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자, 그런데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면 기본적으로 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철회권.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갑은 추인권 여부겠죠. 그 다음에 강은 갑에게도 어떻게 할래? 최고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였죠? 135조. 145조 요건이 뭐죠? 병에게 보할 만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게 무슨 의미죠? 병이 선의 무과실한다.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모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and 그리고 을이 행위 제한 능력자가 아니한다. 그러한 요건을 갖추면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는 증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갑이 갑으로부터 추인을 얻지 못하면 병은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135조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을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딱 머릿속에 나와야 합니다. 자, 을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죠. 무권 대리인. 항상 이 단독 상속에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헷갈릴 게 뭐냐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와 구별을 하죠. 본인의 지위에서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반대로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나온다? 병이 선의 무과실인 것을 전제로 깐다. 자, 동그라미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아니, 추인은 병, 을이 될 수 있죠. 병이 원칙이지만 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다만 병이 그 같은 사실을 몰랐을 때는 갑은 그러한 추인의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그 의미는 뭐죠?
알기 전까지 병은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가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해야 행위가 효과가 갑에게 기속된다. 맞습니다. 어떤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알고 써야 합니다.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누구에게 써요? 무권 대리인에게 써요.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병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갑은 병에게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라면 제한능력자죠.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다도 135조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건은 뭐다? 병이 선의무과실이고 을이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취재한 겁니다. 4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표현대리 분문 상관없이 이거는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강행법 대리의 어떻게 가르쳤죠? 대리에 의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게 되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예요. 대리인의 한 행동이 본인에게 세금을 기속시키는 요건과 법률행위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게 한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법률행위 자체 아무리 대리권이 있고 아니면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되면 여전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몇 번 봤습니다.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뭐가 된다? 유동적 무권 대리가 돼서 유동적 무효 상태가 돼요. 따라서 무권 대리가 똑같이 지급입니다. 즉 추인이 있으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무권 대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무권 대리는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자,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효가 아니라요. 배웠죠? 우리가 배운 것들은 지금 무권 대리는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할까? 배웠죠? 상대방 단독행위는 언제나 확정적 무효예요. 언제나. 근데 우리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요.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을 한번 봤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다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확정적인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의 행위에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하나요? 유동적 무효로 취급한다. 유동적 무효로 취급한다는 실익은 뭘까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하지만 확정적인 무효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과 같은 소급적에서 추인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 추인은 139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논의 실익인데 여러분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확정적 무효다. 요게 명확한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기존에 한번 출제가 냈습니다. 4번이 더 잘 나오죠.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미 봤습니다. 대리권 남용이고 107조 1항 단서가 유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그러한 배임적 의사, 그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107조 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한다. 자, 107조가 원칙적으로 뭐죠? 비진의 표시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대리권 남용도 유추 적용하니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된다?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대리인의 행위에 따른 법률행위 효과를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대리인의 우리는 법정 대리인 시험 출제는 안 나와요. 수험생 입장은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가 있죠.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권한에 범위는 누가 합니까? 본인이 너 이거 해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한 지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에는 규정이 있죠. 배웠습니다.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이라는 관리 행위는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이 뭐다? 보존 행위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허위 표시입니다. 무효입니다.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도 뭐다? 무효다 배웠습니다. 도박 채무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죠? 도박 채무 변제라는 그 동기가 불법이 이 동기 불법이죠. 103조 위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무효가 되는 거고요. 공무원의 직문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 돈을 지급하는 내용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뭐가 됐죠? 청탁의 대가로 했다는 그 조건이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이고요. 이거는 학교 관련 법령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효고. 다만 2번은 주택법의 전매행위 시간의 전매 약정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전매 당사자 사이 전매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전매를 하면 자, 전매란 게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분양을 했어요. 전매라는 것은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냐고 을이 병에게 한 거예요. 매매예요. 이 매매 계약 자체의 효력은 있는데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전제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매 약정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자, 매수인이 병이 갑에게 전매, 을과 병사의 매매 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샀으니까 나한테 등기를 여기서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을과 병사의 사법상 효과, 매매계약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속 규정이겠죠. 그러면 46번 조건부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채무 면제는 당신의 채무를 면제합니다. 단독 행위예요.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조건의 성취가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붙일 수 있다. 자,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게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더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시험에 잘 나오죠. 두 번째, 자,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상계, 취소, 해제가 단독행위 대표적인 얘기고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번과 관련된 게 뭐죠? 이행지체를 예를 들었죠.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을 하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앞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조건 성취 여부가 뭐였죠? 내용이? 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효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많이 쓰죠. 이행지체로 이유로 해서 계약 해제를 할 때 원칙적인 모습은 이행지체를 있으면 이행 최고를 해요. 언제까지 이행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행 안 해. 그럼 그때 가서 너 계약 해제할 거야. 이행지체를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둘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최고를 할 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었으면 조건만 분리하여 그렇지 않다. 전체가 무효된다.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자 조건 성취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 전에 소급할 의사가 표시한 때는 그에 따른다. 이미 배웠습니다. 5번 정지 조건의 경우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자, 권리 취득자가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존재는요. 상대방이 주장하고 증명한다. 조건의 존재냐 아니면 조건의 성취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미 봤습니다. 4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무상계획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재와 불균형이 있어요.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유상계약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상계획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한 무효행위 전환 법률가 적용됐다. 누누이 나온 겁니다.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분박은 누굴 규정한다?
본인을 기준한다. 봤습니다. 이미 수없이.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 죄는 계약 체결 당시 항상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48번 다음 중 서로 잘못된 짝지어진 것은 저당권의 설정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다.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설정된 저당권을 설정된 되면 을구의 1 순위번호 1 아니면 2 하고 목적이 뭐죠? 등 저당권 설정이에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고 지상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입니다. 최초니까 제한물권은. 하지만 설정된 저당권이 양도가 가능하죠.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그럴 때 어떻게 한다? 1-1이 되고요. 목적은 이전 등기다. 이전 저당권 이전 목적이죠. 이 경우는 이전적 승계다. 소유권을 확인해 뭘 버린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청약자가 하는 연착의 통지는 간념의 통지다. 무주물 선점 원시 취득이다.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제고는 의사통지다. 이미 봤습니다. 자, 의사통지는 간념의 통지나 의사 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근데 의사는 우리가 추인의 세였죠. 이게 뭐죠?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래?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게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게 의사 표시잖아요. 매매. 그러면 추인은요. 어떻게 한다고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까? 의사 표시에서? 없잖아요. 다만 법에서 뭐라고 했죠? 일정 기간 내에 답을 안 하면 추인을 거절하면서 본다. 법에 의해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의사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도 비슷한 거예요. 관념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거고 의사 통지는 의사를 알리는 건데 그 법적 효과가 그 의사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겁니다. 전자의 대표 의사 통지의 대표적 예는 각종의 최고와 거짓입니다. 답은 추인과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수익의 의사를 밝히는 것, 거절하는 것도 의사의 통지권입니다. 후자는 각종 통지의 대표적인 게 채권 양도의 통지입니다. 이 통지들은 표시 주체의 의사가 개입되지만 법률행위에서 일정한 효과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준법률행위로 본다. 자, 49번.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